TSE, 이 회사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테스트 쪽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프로브 카드부터 인터페이스 보드, 테스트 소켓, 디스플레이 장비까지 제품군이 아주 그냥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하죠. 특히 저는 그 자회사들 타이거 일렉이나 메가터치 있잖아요. 이걸로 PCB랑 핀 같은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드는 거,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이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원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수직 계열화 자체는 장점이 있죠, 확실히. 그래서 그런가 올해 목표도 상당히 세게 잡았어요. 2025년에 연결, 별도 기준 둘 다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작년보다 20%나 늘리겠다고 딱 발표했거든요. 20%면 엄청난데요? 네, 특히 이제 2분기에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 이게 딱 잡히면 실적이 전분기보다 확 뛸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20% 성장 목표, 그거 듣기엔 참 좋은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달성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우선 핵심 사업인 프로보 카드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반도체 웨이퍼 전기 신호 검사하는 부품인데 네, 중요하죠. 시장 자체는 연평균 한 7.8%씩 커서 2029년까지는 괜찮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긴 해요. TSE가 글로벌 8위까지 올라온 것도 나쁘진 않고요. 맞아요. 특히 작년부터 중국 CXMT향으로 디램용 프로보카드 주기 시작한 거 이게 되게 커 보여요. 벌써 1분기 수주 중에 40%가 그거라면서요. 그 비중이 높긴 하죠. 그럼 앞으로 D5, 그러니까 차세대 기램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HBM, 요즘 제일 뜨거운 거잖아요. 이 HBM 검사용 제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지금 개발 중이고 올해 4분기에 콜 테스트 통과하면 이거 완전 새로운 먹거리 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성장은 그런데 속을 좀 자세히 보면 불안한 점들이 꽤 많습니다. 글로벌 탑5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매출 차이가 아직 너무 크고요. HBM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폼팩터나 MJC 같은 회사들이 이미 꽉 잡고 있잖아요. 아, 선두주자들이 워낙 강해서. 네. 그리고 고객사가 생산 줄이면 바로 마진 나빠지는 구조인데 실제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그 대손 충당금 설정 때문에 좀 예상보다 낮았어요. 아, 못 받을 돈 미리 비용 처리하는 거요? 그렇죠. 그리고 CXMT 비중 40%라는 거. 이거 너무 한쪽에 쏠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리스크가 있죠. SK하이닉스 쪽은 HBM 때문에 다른 쪽 매출은 거의 없고 삼성전자 안에서도 점유율이 한 10-15% 정도니까 압도적인 1등은 아니에요. 프로브카드 쪽은 쉽지 않군요. 그럼 인터페이스 보드는 좀 낫지 않을까요? 이건 테스트 장비랑 프로브카드 연결하는 건데 TSE가 글로벌 3위고 특히 삼성전자 안에서는 점유율 60% 넘는 1등이잖아요. 네, 삼성 내에서는 강자죠. 그리고 비메모리, 그러니까 CPU나 AP 같은 거요. 이쪽 비중도 40% 넘게 늘려서 다각화도 잘 해놨고 덕분에 영업이익률도 한 15에서 20% 꾸준히 나오고 수출도 60%나 하고요. AMD, 인텔, 마이크론 이런 데 다 판다면서요. 안정적이긴 한데 여기도 예전 같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1, 2등 하던 회사였는데 지금 3위로 내려왔어요. 1위 테크노프로브는 경쟁사 사업부 인수해서 확 커졌고 2위 어드반테스트는 HBM 덕분에 엄청 치고 올라왔거든요. HBM 때문에 순위가 바뀌었군요. 특히 SK하이닉스 물량은 어드반테스트가 거의 80%를 가져가니까요. TSE가 HBM 쪽에서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예전 레거시 메모리 수요가 다시 엄청 늘어나야 점유율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에요. HBM 경쟁력 확보가 진짜 중요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테스트 소켓은 어때요? 이건 칩 하나하나 검사할 때 쓰는 소모품인데 16년에 시작해서 매년 10% 넘게 쭉 성장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AP 잘 나갈 땐 마진이 막 35에서 40%까지 나왔다면서요. 성장세는 있죠. 근데 이것도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글로벌 점유율 따지면 한 17위 정도? ISC나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에 비하면 아직 레퍼런스가 많이 부족해요. 아직은 좀 약하군요. 네. 그리고 지금은 메모리 위주라 마진도 한 15에서 20% 수준이라 예전 AP 때만큼은 안 나오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랑 HBM용 다이캐리어 개발 다시 한다고 해서 분기당 몇 억씩 매출 나온다는데 이것도 3분기에 삼성 테스트 결과 봐야 아는 거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고객사도 SK하이닉스는 거의 없고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 외적인 부분들 좀 볼까요?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작년 4분기에 중국 수주가 있어서 올해 매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자회사 타이거 일렉도 1분기에 흑자 전환 성공했다면서요. 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근데 디스플레이 장비는 원래 좀 마진이 낮아요. 한 8%. 그리고 3분기엔 또 약간 슬로우 다운 될 수도 있고요. 타이거 일렉은 흑자 전환은 했는데 그 고질적인 수율 문제, 이게 진짜 해결된 건지는 좀 더 봐야 합니다. 아, 수율 문제가 계속 있었군요. 네, 그리고 핀 만드는 메가터치도 2차 전지 쪽이 좀 부진하고 설비 투자 때문에 감가상각비 부담도 있고요. 아까 말한 1분기 프로보카드 대손충 당금 문제, 이것도 그냥 일시적인 건지 계속 좀 봐야 해요. 종합해보면 2025년에 20% 성장하겠다는 목표? 이걸 뒷받침할 만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디램 수요 늘어나는 거, 비메모리 쪽 안정적인 거, HBM 관련해서 뭔가 기대해볼 만한 거, 디스플레이 수주 같은 거요. 특히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하네요. 목표 달성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좀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HBM 시장에서는 아직 후발주자잖아요. 특정 고객사 의존도도 그렇고 자회사들 수익성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요. 특히 HBM용 프로브카드, 이거 올해 4분기 퀄 테스트 진짜 통과해서 양산까지 가느냐, 이게 아마 2025년 성패를 가를 제일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TSA가 여러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는 건 맞는데 과연 이 과제들을 다 넘어서 HBM 시장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낙관적인 전망이 현실이 될지는 좀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